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최근에 신화로 읽는 남성 성희 로버트 A. 존슨이 지은 책을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한 소년이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는 동안 거치게 되는 발달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해가 뜨면 지듯이 남자의 성취감이 극치에 달하는 순간 슬며시 또는 어김없이 이 추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르시팔이 굴복시켜 궁정으로 보낸 기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더왕의 영토와 세력도 확장되었고 파르시팔의 명성 또한 높아갔다. 아드왕은 어느 날 파르시팔을 찾게 되자 궁정의 상석에 앉히고는 사흘 동안 그를 위한 잔치와 경기를 벌인다. 파르시팔은 분명 이런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지금의 영광은 어떻게 하다 보니 주어진 결과이다. 우연히 뭔가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파르시팔에게는 얼마나 자주 일어났던가. 파르시팔의 여정이 보여주듯 의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들을 우연히 찾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3일간의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섬뜩하게 생긴 추녀가 등장한다. 갑자기 축제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는다. 추녀는 늙은 노새를 타고 나타났다. 노새는 네 다리를 모두 절고 있다. 추녀의 임무는 잔치의 화려함에 가려진 다른 측면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다. 파르시팔이 저지른 모든 죄와 멍청함을 읊어댄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실수는 성배의 성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이다. 방금 전까지 하늘에 닿도록 칭찬이 늘어졌던 파르시팔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다. 해가 뜨면 지듯이 남자의 성취감이 극치에 달하는 순간 슬며시 또 어김없이 이 추녀가 등장한다. 한 남자의 성취도와 추녀가 지니는 힘 사이에는 묘한 상관관계가 있다. 성취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고통받고 더 초라해진다.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명성과 존대를 받느냐에 따라 남자의 열패감과 무의미함의 정도가 결정되는 듯하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남성이 성취한 과업이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크게 성공한 남성일수록 스스로의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 흔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부르는 이런 상태는 새벽 2, 3시까지 뜬 눈으로 밤을 밝히게 만든다. 추녀는 의심과 절망을 전하는 전령이다. 그녀는 중년의 지적인 남자 그 누구에게나 찾아와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성질이 있다. 삶의 운치는 사라지고 해답 없는 질문들이 그를 괴롭힌다. 사무실에 나가는 게 무슨 소용이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게 뭐 좋은 일이야? 왜? 여자를 봐도 기쁘지 않고 자식들은 버릇없이 굴거나 집을 나갔고 휴가도 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다. 이제 막 삶에서 즐거운 것들을 누릴 시간과 여유가 생겼을 무렵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추녀의 짓이다. 이때쯤 남성들은 추녀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새로운 미녀를 찾아 나서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이 남성이 자신의 어두운 요소들과
먼저 화해하지 않는다면 예전부터 알았거나 새로 만나는 미녀도 그 암울한 시간으로부터 남성을 구해낼 수 없다. 자신의 남성이 이런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그녀 내면의 비범함 덕이다. 이런 자세를 지닌 여성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남성은 이런 순간 쉽사리 추녀의 이미지를 가까이 있는 여성에게 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여성이 남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진정제를 손쉽게 남용하는 요즘 시대에 추녀의 등장은 피해야 할 대상이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병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추녀가 지닌 어두운 면을 쉽사리 배격해버린다면 추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진화의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 어둠의 전령사는 궁정에서 개별화라는 너무나 심오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 추녀는 잔치에 참석한 기사들 하나하나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그 임무는 개개인 기사들이 혼자서 수행해야 한다. 그 이전의 기사들의 임무는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즉 기사들이 용을 무찌르거나 함락된 성을 구하러 갈 때는 늘 단체가 아니면 적어도 짝을 이루어 나갔다. 추녀가 방문한 이후 주어진 임무는 개인적이고 고유한 것들이다. 이제 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길을 찾는다. 자신의 탐색 과정에서 부닥치는 전투를 혼자서 고독하게 치러야 한다. 집단이나 단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기서 중단된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의 변화를 위해서는 추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인간은 결국 혼자이며 고유한 존재로 고독한 탐색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추녀가 몰고 온 어두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용어 해설로 개성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원형적 잠재력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개성화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자기 실현이다. 성경에서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나 지하세계로의 여정 혹은 삶과 죽음의 드라마 등으로 표현된다. 개성화가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모든 고통이나 행복은 상대적이다. 자신의 여정이 고독한 것임을 받아들이면 어떤 비교도 불필요해진다. 모든 사물이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실존적인 세계에 남게 된다. 이 순간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도 불행도 사라지며 법열의 상태를 맛본다. 이것이 추녀가 주는 선물이라고 인정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지만 추녀 외에 이토록 숭고한 선물을 전해주는 다른 전령은 없다. 중세의 고통이 구원의 지름길이라 표현했던 작가는 아마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추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녀가 지닌 탐색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에서나 시작된다. 파르시팔은 성배의 성을 두 번째로 찾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라는 사실을 추녀에게서 배운다. 파르시팔은 이 꿈의 세계를 찾기 전까지는 하룻밤도 같은 자리에서 보내지 않을 것이라 맹세한다. 추녀는 성배의 성에서 성배를 찾으려면 기사들이 순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는 절뚝거리는 노새를 타고 사라진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여러 번 되풀이하지만 여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순결은 육체를 가진 여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정에서의 순결은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고 그 나름의 지성이 요구된다. 이 탐색에서 남성이 지켜야 하는 순결이란 무드로 인해 내면의 여성, 즉 아니마를 유혹하지도 또 아니마의 유혹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8월 18을 제외한 다른 기사들은 이 탐색에 실패한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지만 진실하고 온전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뒤에 용어 해설에 보면 자아, 에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융의 개념으로 자아는 인간의 의식이다. 마치 달이 지구로부터 분리되듯이 인간 발달 과정의 무의식으로부터 자아가 서서히 탄생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자아가 발전하다가 점차 자아가 자치적이 되는 것 같다. 자아는 주체와 객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등을 구분, 분화, 성체라는 기능을 한다.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면의 순진한 바보, 8월 18과 같은 어떤 여정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지만 진실하고 온전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 8월 18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완벽이나 좋은 점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